장관님, 오늘 그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이 협정에 대해서 하루 종일 질의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수원 웨스팅하우스는 1997년부터 10년 단위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진행하던 대로 이렇게 라이센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속했으면 오히려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이런 방식이 사용되지 않은 건가요? 예단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한수원이 이게 자체 기술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다소 자신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차례 하루 종일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례적인 계약이 체결이 됐잖아요. 불공정성도 분명히 있고요.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특히 저는 이 신용장 개설의 문제에 불공정성이 매우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농협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2025년에 4억 달러짜리 이 스탠바이 LC를 발행한 거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보증하기 위해서 발급한 거 맞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웨스팅하우스가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냥 4억 달러짜리 현금 주머니를 채워준 거잖아요. 아주 이례적이죠. 한수원이 공기업이라서 신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보통은 이런 스탠바이 LC를 안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 CCBB 가려서 조치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조금이라도 한수원이 계약 이행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아주 간단한 입증만 하면 농협에서 그냥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김종호 의원님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6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영무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그 차이가 1억 달러 이상이 되면 4억 달러 전체를 지금 인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맞죠?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앞으로 분쟁이 생기면 우선 돈은 돈대로 다 지급을 해놓은 상태로 그 다음에 우리가 CCBB를 가려가지고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불공정하죠. 불공정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개설해준다는 협정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서 굉장히 빠르게 개설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런 특수한 사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개탄스러운 거는 어쨌든 이런 보증을 다른 데 뭐 해준 거 있냐 봤더니 본 계약은 지금 2억 3,540만 유로 그 웨스팅하우스에 보증한 거가 훨씬 더 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불공정한 협정을 체결했는데 먼저 이렇게 이행해 나가서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 대통령실에서 이 계약 과정이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답변하셨는데 맞죠?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체결 경위에 대해서 한수원, 한전, 산하기관 책임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관련해서 이제 감사가 공익감사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감사. 공익감사는 그 제3의 기관이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산업부가 먼저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건 안 하시는 건가요? 그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조사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별도로 지금 사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장관님에게 이거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전 장관님께서 꼭 이 기회를 빌어서 바로잡을 건 바로 잡으셔야 한다. 이 시간이 더 지나면 기회가 없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서 산업부문이 4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출량은 감축되고 있는데 산업부문은 소폭이지만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시죠?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그걸 할 지난번에- R&D 네. 있고 같이 가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로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업 부분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감축 부담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사실 그렇게 지금 2030년까지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앞으로 5년이 걱정이라고 하셨는데요. 2030년까지 감축 부담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난 그 2023년 4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부문 감축 목표입니다. 산업계 감축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산업부문 감축 목표 후퇴시켜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연도별 감축 목표를 보시면 2030년에 지금 2억 3천만 톤이잖아요. 2023년 배출량이 2억 3,800만 톤이에요. 앞으로 8년 동안 800만 톤만 줄이면 되는 굉장히 낮은 감축 부담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업들에게는 뭔가 든든한 백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업들에게 감축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셈입니다. 특히 2030년 목표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감축 경로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기업들이 투자할 그래서는 35년 감축 목표 수립이 네, 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원희 의원님.